동성로 추억 따라 걸어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동성로의 좀 역사성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여기가 또 3.1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죠. 기념비도 실제로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대백에서 중파 중간 지점에 중앙에 뻥 뚫린 만세 모형을 갖춘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. 3.1 운동은 사실 대구에서는 3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끝 지점, 그날의 마지막 만세의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곳이고 또 대백 앞이었죠. 마지막 그곳이라서 아마 역사적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. 대구 만세 운동의 종착지가 네. 동성로라는 건데 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. 아까 잘 놀았던 얘기 한창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모르고 좀 다음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. 이게 그래요?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그 공간 두 역사가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대구는 늘 이곳에서 사람들끼리 모였고 모이고, 예. 중요한 걸 나눴고, 그게 뭐 일제에 대한 저항이든 연애이든 뭐든 간에 시대 여기가 정신을 중심지였다라는 제대로 구현했던 거죠. 네. 담고 그게 있는 장소의 거죠. 힘이죠. 시대마다 계속 그 장상정세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면서 아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일본 군경에 의해서 사실 탄압받았던 곳이고 또 희생자도 생겼던 곳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어쨌든 또 동성로의 또 자산이고 또 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. 자유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 덕택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. 그렇죠. 아, 너무 멋있는 해석입니다. 그 종착이 대백 앞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작은 서문박 시장. 그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네. 그 앞에 지금 가보면 광장 아니에요. 조그만 곳인데 네.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곳이었고요. 그 당시에는 또 3-4명이 모이면은 탄압당했어요. 유일하게 3-4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와 학교밖에 없는.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요즘 카피라 그러죠. 출력을 해서 등기로 이렇게 해서 등사로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돼서 출발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좀 안타까운 기억은 중부경찰서 아시죠? 예. 거기 옥상에 기관총이 설치돼 있었어요. 그래서 지나가는 만세운동가들에게 쏘려고 했습니다. 근데 다행히 그 당시 서장이 그냥 지나가게 해라. 비폭력이지 않냐. 일본인이었는데 다행이다. 예. 통과시켜줬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백 앞에서 그 광장에서 진압 과정에서는 또 희생이 거기서 기마부대와 총기를 들고 있던 칼, 죽창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해하기도 했었어요. 당시 여기저기 골목에서 동성로 쪽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위협감을 겪었겠죠.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무혈 그때 157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만세 운동이 거기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일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참 통제하기가 힘든 곳이 또 동성로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 같아요. 뭐 골목이 많잖아요. 네. 여기서 빠져나갈 곳도 많고요. 그러니까 예. 어떻게 할 수가 없고.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두려울까 싶은데 사실은 그 뒤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좀 통제를 많이 했지만 대백 앞에서의 마지막 3월 8일 만세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들불처럼 모멘텀이 된 거죠. 쫙 퍼지게 됩니다. 근데 대백 앞에서 좀 그 현장에 있었던 기록을 보니까 총을 쏘고 이럴 때도 계속 비폭력을 했는데 어린 학생이 제일 먼저 쓰러졌나 봐요. 그걸 본 시민들이 막 지객꾼들이 들고 나와요. 그걸 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또 저항하는 잘못된 시대를 저항하는 정신도 아마 대구에서 대백 앞에서 동성로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 최인훈 소설 뭐 광장이라는 네네. 소설에서도 보면은 그 제일 도시에서 중요한 일들은 이제 광장에서 그렇죠.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. 그 이후에도 지금 동성로가 민주광장 역할을 맞습니다. 많이 한 게 있죠. 네, 저는 아직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. 사촌 형이 영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.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저를 데리고 뭐 집회 장소, 시위 장소에 간 거예요.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막 체르타를 쏘고
이러고 난 그 방송에서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왜 나중에 물어봐서 사촌 형한테 형 그날 그게 6월 달에 나 왜 데려갔니? 도망갈 때 아, 어디가 있으면 경찰이 안 잡는 거죠. 그래서 다 데리고 87년이면 그 당시가 60 민주항. 네. 시방쟁도 대구에서 크게 났어.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. 유신학원 쪽으로 해서 쫙 펼쳐다가 다시 대백에 모이고 서로 이제 해산하는 집회를 가지고 다시 모이고 그리고 누가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또 와 있고 그럼 또 영남대, 계명대, 경북대 그 당시 효성여대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진두하고. 그러고 보면 이제 동성로라는 게 단순히 추억을 품고 어떤 상권으로서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대구가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출하고 싶을 때 이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뭐 소수의 목소리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들은 이어지고 있거든요.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 동성로 광장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광장이 장소만 있다고 광장으로 의미를 부여받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모든 대학에 다 노천 극장이 있습니다. 무대가 있습니다. 근데 다 그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이 동성로 광장, 대백 앞에 그 광장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87년 민주화 항쟁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병원을 다녔는데 네. 아침에 가니까 체류탄 냄새가 엄청 나요. 근데 하루는 다 가요. 저녁에 시위하기 전까지는 또 하루가 가고 또 약간 날이 저물면 또 시위하러 오고 또 체류탄 쏘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떤 광장의 의미가 어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얘기했는데도 정부는 21일 날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